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네. 렌즈 삽입술은 네. 특히나 잘하는 의사를 찾아서 수술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시력 교정 수술이 상대적으로 의사의 손을 많이 타는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라식 라섹에 비하면 스마일 라식은 수술자의 서지컬 테크닉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수술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일보다는 ICL이 조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하는 인트라오큘러 서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수정체나 각막 내피세포, 홍채 뭐 이런데 손상을 주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수술 도중에 생기는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술 결과가 수술하는 의사의 서지컬 테크닉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네. 렌즈 삽입술은 원장님 손의 손기술, 손의 그렇죠. 터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각막 수술과 렌즈 삽입이 동시에 가능할 때 요즘은 렌즈 삽입 수술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렌즈 삽입 수술은 가역적인 수술이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수술을 했는데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뭐 빗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편해서 난 이 수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뭐 그런 장점을 포함해서 렌즈 삽입이 가지는 각막 수술에 대비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렌즈 삽입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수술자에서 안전하게 수술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장점도 있고 안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아니고, 이제 저처럼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면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지는 최상의 결과를 비교를 해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렌즈 네. 삽입술이 사람이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면 부작용이 많지 않겠죠. 근데 이제 수술 도중에 렌즈를 삽입하는 과정 중에 그 렌즈가 다른 안구 내 조직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손상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수술을 아예 예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일단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고르는 과정, 선정 과정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수술 결과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환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하고 정기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손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수술의 경험, 환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조합의 환자분들 중에 수술을 피해야 되는 환자들을 잘 피하고 해야 될 환자들을 수술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을 수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릭 ICL 문의점, 노하우가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ICL 초창기부터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게 ICL 렌즈의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거. 특히 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확한 난시의 교정량과 방향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처음에 ICL 렌즈를 사이즈를 결정할 때는 2002년도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권고하는 방법은 Y2Y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각막 직경의 측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전방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권고하는 렌즈의 크기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사이즈가 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에서는 울트라사운드 바이오마이크로스코픽 이밸류에이션이라고 UBM이라는 그런 초음파 검사 기계, 그걸 이용해서 처음 제가 렌즈 사이징을 했던 걸 학회에다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다행히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전환부 OCT라는 테크닉, 카시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 상당히 그 사이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더 정확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컨벤셔널한 메소드, 각막의 직경을 측정한 방법, UBM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전환부 OCT를 이용한 방법, 이런 모든 방법들을 25년 동안 장시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렌즈를 쓰는 게, 어떤 사이즈의 렌즈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징에 있어서의 오랜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 거기에 또 정확하게 의지와 난시를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특히 우리는 제로토릭 ICL이라고 해서 난시를 얼마의 도수를 어떤 축으로 교정을 하는 게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모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모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정말 정확하게 실행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거든요. 아날로그 방식의 마킹도 하고 디지털 방식의 마킹, 저희 병원에는 존재하는 디지털 마커, 카탈리스, 베리온 이런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보다도 정확한 축에 렌즈를 넣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각막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렌즈 삽입 수술의 장기적인 트렌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큰 물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각막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스마일 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각막 수술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없는 일부 환자군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런 환자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휴대전화, 패드,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시의 양과 고도근시의 빈도를 점점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보다는 자녀들의 세대가 근시가 심해지고,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은 아마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렌즈 삽입이 가지는 비중이나 비율은 점점 늘 거다라는 게 엄연히 보이는 추세이고,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금년이 렌즈 삽입이 더 늘고 있고, 내년은 더 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각막 수술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안전하게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수술을 잘 해낼 수 있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단순히 렌즈 삽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각막 수술도 적확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안경을 벗고 싶고 렌즈를 벗고 싶은데 어떤 수술이 최상이냐라는 걸 선택해 줄 수 있는 병원은 양쪽을 다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